안 돼요. 그거 놓으시면 안 돼요. 국내 최대 의료재단 VVIP 재활요양센터 복도 끝. 청소 카트를 끌고 가던 소년 하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삑, 삑, 삑. 심박수 떨어집니다. 지금이 아니면 끝이에요. 간호사가 소년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허공에 허우적 거리는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을 유일하게 알아본 소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이라면 규칙을 어기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는 말이 진짜 없어 좀 무섭지 않아?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가 무능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게 익숙한 듯 무신경하게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이런 모습이 병원 내에서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걸 상관하지 않는다는 듯이 17살 한서준. 한 달 전부터 이 병원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겉으로는 고급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재벌과 정계 원로 전용 시설이었어요. 보안, CCTV, 보고 체계가 철저했습니다. 서준은 병원 내에서 투명 인간이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야, 거기 복도 다시 닦아. 거기 쓰레기통 비워.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병원장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VVIP 병실 청소 내가 맡아. 침묵. 대답은? 알겠습니다. 병원장은 서준을 한번 훑어봤어요. 말썽 피우지 마. 여긴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VIP 구역. 서준은 새벽마다 이곳을 청소했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말없이. 그게 서준이 배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서준은 VVIP 병실 앞에서 문패에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서준은 노크를 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김도윤 이사장. 이 재단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권력자였습니다.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김도윤을 힐끗 보는 순간 김도윤도 서준을 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이내 거두었습니다. 김도윤은 다시 천장을 봤어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서준이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기획실장 박태준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서준을 봤어요. 저 애가 VVIP 청소를 맡았다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병원장님 지시였습니다. 박태준은 서준을 잠시 지켜봤어요. 관리 철저히 해. VVIP 구역은 특히. 박태준은 논리적이고 유창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그를 신뢰하였고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서준은 매일 새벽 VVIP 병실을 청소했어요. 김도윤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이 교차됐지만 그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도윤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천적 청각 손상도 있었어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조용한 환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밤 11시 서준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진짜 말이 없는 게 좀 무섭지 않아?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서준은 그저 청소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말해도 안 들린다는 것, 설명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서준은 굳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서준은 지하 창고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속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서준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끝. 서준은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표지에 적힌 이름 한민재. 서준의 아버지였어요. 수첩을 펼치자 손으로 그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수어 그림이 빼곡했습니다. 아버지는 선천적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서준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수어로 대화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말보다 수어가 더 편했습니다. 서준에게는 모국어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죠. 서준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아무도 들리지 않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VVIP 야간 당직도 내가 맡아. 알겠습니다. 혹시 환자한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보고해. 알았지? 네. 그날 밤, 서준은 VVIP 구역 김도윤 병실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고 조용했습니다. 서준은 걸음을 멈추고 병실 문을 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김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준은 왜인지 그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처럼. 서준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묵묵히 걸었습니다. 새벽 3시 조용한 VVIP 구역. 서준은 복도 끝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삐리리리릭. 응급 호출 소리가 울렸어요. 병실 불이 켜지며 당직 의료진이 복도를 달려왔어요. VVIP 병실 응급. 간호사 2, 의사 1명이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서준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병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김도윤이 침대에서 몸을 떨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빠 보였어요. 의사가 귀를 도윤 입술에 가까이 대었습니다. 회장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김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흐. 김도윤은 손을 들어 무언가 표현하려 하듯 손이 공중에서 움직였어요. 하지만 의사에게는 고통의 몸부림처럼 보일 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지금 처치하겠습니다. 의사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페니실린 투여하겠습니다. 그 순간 유리문 너머에서 지켜보던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김도윤의 손동작. 그것은 수어였습니다. 서준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약, 알레르기. 안 돼. 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약은 안 돼. 쓰면 안 돼. 하지만 서준은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닌 듯 망설였어요. 청소부 주제에 말한들 아무도 듣지 않겠죠. 의사가 주사기 끝에 공기를 빼내자 김도윤의 손이 더 급하게 움직였어요. 안 돼. 안 돼. 서준의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조심스레 잡아 열었습니다. 의사가 주사 바늘을 환자 팔에 가져다 댔습니다. 안 됩니다. 서준이 병실로 뛰어들며 의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넌 누구야? 당장 나가. 안 돼요. 그 약 쓰시면. 보안, 여기 사람 좀 데려가. 서준은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이 손을 들어 수어로 물었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채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멈춰 섰어요. 김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언어로 말을 걸었어요.
떨리는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페니실린, 알레르기. 그거 쓰면 죽어. 삐, 삐, 삐.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환자 상태 악화. 30초 안에 투약 안 하면 심정지.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의사가 서준을 밀어냈어요. 비켜. 환자 죽어. 주사기를 다시 들이밀었습니다. 서준이 의사 팔을 잡았어요. 페니실린 알레르기 있다고 해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할 시간 없어. 20초. 옆에 간호사가 황급히 차트를 뒤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어요. 10초. B-, B-, B-. 있어요. 페니실린 알레르기.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의사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어요. 주사했다면 김도윤은 쇼크로 즉사했을 겁니다. 서준이 다시 김도윤에게 수어로 물었어요. 어디가 가장 아프십니까?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가슴. 숨 못 쉬겠어. 가슴이 아프시대요. 숨쉬기가 힘들다고. 서준이 외쳤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진찰하자 협심증이 확인되며 다른 약이 준비됐습니다. 투여 후 1분. 김도윤의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2분. 경고음이 멈췄습니다.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서준을 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때 박태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무단 침입 보고 들어왔습니다. 끌려나가듯 병실에서 쫓겨난 서준은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수어. 오늘 이 손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병실 안. 김도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이해한 첫 번째 사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작은 목소리.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은 비서에게 그 소년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어젯밤 나를 구한 아이 당장 찾아. 하지만 비서는 몰랐습니다. 그 소년이 이미 병원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그날 오전 병원장과 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말했어요. 회장님이 그 아이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태준이 차갑고 계산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해고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환자를 구했는데 결과가 좋았을 뿐입니다. 절차가 무시되었죠. 병원장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규정은 규정이지. 박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서준 당장 불러. 복도 저편. 서준은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모르는 채 옳은 일을 했지만 벌을 받게 되는 세상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준이 병원장실에 들어서자 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어젯밤 한서준 씨가 VVIP 병실에 무단으로 진입했죠.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에 개입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전 환자를 구하려고. 서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박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의도는 좋았을 수 있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병원장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 하지만 환자분이. 박태준이 말을 받았습니다. 만약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죠? 책임은 누가 지죠? 서준은 입을 다물었어요. 설명을 해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부로 해고 통보합니다. 서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병원 출입도 금지합니다.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유니폼 반납하고 오늘 안으로 나가세요. 박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탈의실. 서준은 유니폼을 벗으며 낡은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물함에서 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수첩, 여벌 옷,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어요. 저에 잘렸대. 역시 문제 있는 애였나 봐. 서준은 그 말들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 서준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생계를 버틸 수 있게 해주던 일터, 그리고 한 사람을 구했던 곳. 서준은 큰 병원 문을 나서며 자신의 좁은 쪽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준은 바닥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빠,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괜히 나섰나 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일자리라도 지킬 수 있었겠지만 나섰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아빠라면 어떻게 했어? 대답 없는 사진에 서준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벌을 받았을까요? 누군가를 구했는데 왜 쫓겨났을까요? 세상은 서준이에게 항상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준의 하루처럼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서준은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만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 소년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해고됐다고 합니다. 사흘 전에. 김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쿵. 책상을 쳤어요. 박태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시간 후. 박태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김도윤이 종이에 썼습니다. 왜 해고? 박태준이 답했어요. 무자격자 의료 개입,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김도윤이 다시 썼어요. 살렸다. 박태준은 차분했어요. 결과가 좋았을 뿐입니다. 김도윤이 종이를 구겼습니다. 찾아. 복직. 회장님, 재단 규정상. 김도윤이 책상을 내리치며 물었습니다. 이름. 한서준입니다. 김도윤이 다시 종이에 썼어요. 가족? 청각장애인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서가 자료를 확인했어요. 한민재 씨라고 합니다. 김도윤의 손이 멈추며 펜이 떨어졌습니다. 한민재. 잊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지렸습니다. 20년 전 기록 가져와 한민재 모든 기록. 비서가 황급히 나눴고 박태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틀 후 김도윤의 책상 위에 오래된 파일들이 쌓였습니다. 수술 기록, 동의서, 사고보고서. 김도윤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환자 한민재 35세, 청각장애. 수술 동의서 서명 있음. 수어 통역 기록 없음. 수술 결과 실패. 책임 소재 환자 동의 하 진행. 김도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펜을 들어 종이에 썼습니다. 동의 아니었다. 이해 못했다. 내가. 외면. 글씨가 흐트러졌어요. 김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며 종이에 번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서준 찾아라.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안. 하다. 작은 목소리. 입술이 떨리며 겨우 나오는 소리였어요. 비서가 나간 후 김도윤은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민재 씨 미안합니다. 20년 만에 사과. 하지만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결심한 듯
메모지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아들에게 사과, 기록 바로잡기, 진실 밝히기. 며칠 후 회장님, 한서준 찾았습니다. 김도윤이 일어섰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비서가 놀라 물었습니다. 김도윤이 코트를 걸치며 종이에 썼습니다. 직접 간다. 20년 만에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 소년을, 자신이 외면했던 사람의 아들을, 자신을 살린 아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 전 잘못이, 침묵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김도윤은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휠체어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김도윤이었어요. 비서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낡고 초라한 건물. 비서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잠시 후 서준이 나와 김도윤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김도윤이 종이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들어가도 되나? 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김도윤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서준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김도윤도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에 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김도윤이 오래 생각하다 종이에 글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한민재 씨, 내가 수술했다. 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수술 실패했다. 아버지는 청각장애인. 설명 제대로 못 들으셨다. 나는. 김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외면했다. 책임 안 졌다. 기록 묻었다. 서준은 종이를 바라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도윤이 다시 썼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다. 용서 구할 자격 없다. 하지만 김도윤이 서준을 똑바로 보고는 썼습니다. 진실 밝히겠다. 아버지 명예 회복시키겠다. 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말 못한다고. 이해 못한다고. 서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었어요. 김도윤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썼어요. 알고 있다. 이제 모두가 알게 할 것이다. 일주일 후 재단 대회의실. 김도윤이 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박태준 병원장, 주요 임원들, 기자들도 왔습니다. 김도윤이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전 한민재 씨 수술 관련. 김도윤이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제가 외면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어 설명 못 들으셨어요. 하지만 수술했고 실패했습니다. 동의서 서명을 근거로 환자 과실로 처리됐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이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닥쳐. 김도윤이 처음으로 크게 소리치며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그분 아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한서준. 김도윤이 문을 바라보자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살려준 이를 우리는 쫓아냈습니다. 김도윤이 서준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민재 씨께 공식 사과합니다. 한서준 씨께도 사과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며칠 후 재단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한민재 씨 의료사고 인정, 책임 인정, 그리고 서준은 재단 환자소통지원팀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수어 통역, 환자 권리 보호를 담당하게 되었죠.
계속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반박을 하던 박태주는 언론의 비난을 사며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준은 아버지 산소 앞에 섰습니다. 묘비 옆에 새 비석이 세워졌어요. 한민재님의 명예를 기립니다. 한라의료재단. 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어로 말했어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준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첫 수어. 사랑해. 사랑해요, 아빠. 뒤에서 김도윤이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묘비를 바라보며 수어로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달랐어요. 외로운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어요. 하늘에서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왔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날 서준이처럼 나설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내일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